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정이 지난 지 벌써 1시간 반이 됐군요. 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저녁입니다. 이 살다 보니 집에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운다고 이제 앞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 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개만 한 40명 키우는데요.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가 느니까 이런 규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큰 정부는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요즘 집권 세력이 벌인 행동을 볼 때 이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협회가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먼트, 정부가 아니라 어소시에이션, 협회라는 거죠. 그들이 다수결이라는 무기로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헌법에 반하는 공수처를 만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민주주의를 찬양합니까? 우리가 뽑은 통치자의 결정이 그 선악은 제쳐두고라도 적어도 공적이익, 공익을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설사 통치자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 때문이라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공익을 기준으로 삼는 통치자의 도덕성이야말로 곧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부패하거나 아니면 패거리 정치를 해서 권력이 사익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은 바로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죠. 이 경우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협회에 가깝습니다. 아니 협회죠. 더군다나 그 협회는 마피아와는 다르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협회입니다. 협회는 철저히 소속 회원의 사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죠. 거기에는 공정도 정의도 없습니다. 이 협회 같은 정부에서는요, 외관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를 준수해서 마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리지만 그건 통치자와 그를 둘러싼 권력 집단의 독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협회 성격의 독재 정부는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국가는 타락한다는 겁니다. 통치자의 부도덕이 부패를 낳고 국가의 패망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를 비판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 지식인들이 필연적으로 부패의 고리에 크든 작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꼭 맞는 말을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했습니다. 도덕이란 마땅히 화내야 할 것에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언론인, 지식인들이 바로 이런 권력의 사유화를 방조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에 눈 감고 화를 내기는커녕 이를 옹호하는 자는 결코 도덕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누가 화를 내고 누가 또 침묵했을까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추미애 발 검찰개혁 1호 조치인 검찰청 직제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의 의견을 모아서 검찰이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한다는 직제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폐지 대상 13곳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전담범죄수사부서죠. 남부지검의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추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총장이 앞으로 특별수사팀 같은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했죠. 거기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의 일환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총장의 직속 수사팀을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군요. 신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직제 개편안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맨 앞에서 주도했죠.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일선 검사들은 대부분 직제 개편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윤 검사장은 자신이 만든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일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 분위기는 아주 거셉니다. 어제 말씀드린 김웅 검사의 사직 글에 동조한 댓글은 오늘 오후 620개를 넘었습니다. 검사 셋 중에 한 명이 참다 못해 글을 쓴 거죠. 그런데 법무부는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법무부 관계자가 한 말이 나와 있더군요.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서 검찰 개혁은 이미 청와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 대검의 의견 개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무력감은 팽배합니다. 개강된 검사들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추 장관이 밀어붙이니 직제 개편은 그대로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부터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 곧 검찰 중앙간부 인사가 있을 겁니다. 언론은 다음 주 중에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권력을 수사하던 주요 수사부서는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수단은 없죠. 인사규정상 고급 검사급 검사는 1년 그리고 일반 검사는 2년이라는 최소한의 보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직제 개편 때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검사들이 있더군요. 이 권력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오늘 또 나섰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세 번째죠. 2017년 10월 김기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과정에서 오고 간 문건, 이메일 등 보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 자료에는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과 경찰청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권력이 끝까지 감추고 싶은 내용이겠죠. 언론은 다음 주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더라도 사건을 묻을 수 없도록 그 전에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어쩌다 검찰과 권력은 이렇게 척을 지게 됐을까요? 오늘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청 정보와 담당관실, 서부 등을 수색하는 등 경찰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고 의심받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분 언론 많이 탔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날짜 3개를 던져주고 퇴결하라고 했다는군요. 당초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데도 이번 총선에 부득부득 출마하겠다며 사직서를 낸 황운하는 비리 수사에 매진한 경찰관들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을 주고 있다면서도 당당하게 출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황운하 주변에서는요. 총선 입후보 예정자로서 피치 못할 입증이 가득 잡혀 있다며 이후에나 갈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총선 준비를 핑계로 검찰 인사 이후로 출석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검찰은 만약 총선을 핑계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당당할까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사표가 수리 안 됐는데 총선 출마가 가능하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나 한 겁니까? 자, 보수통합 뉴스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은 지지부진합니다. 아니, 이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은 일단 협상은 시작했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협상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새 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는 통추위와는 별도의 당대당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지만 황 대표는 지금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수기 중에 있다. 여러 대화 채널이 있으니 가만해서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죠. 하태경 의원은 비공식 소식통부터 정리하라며 행동이 아닌 말뿐인 통합선언은 진정성이 없다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새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 대표가 우리 공화당도 통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 그런 통합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통합이 아니라고 아주 못을 꽝꽝 박은 겁니다. 한국당이 개혁보수의 길로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이 보수통합은 공치권에 대한 합의가 기본이죠. 두 당의 국회의원뿐 아니라 출마 희망자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할 공춘위 구성은 통합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겁니다. 통합 이러지만 결국은 공천권 배분을 두고 벌이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덜컹 김용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통합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총선 준비를 하겠다는 게 그 명분입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스케줄까지 내놓았습니다. 박한수 사무총장은 통합은 통합대로 총선 준비는 또 그대로 한다는 투트랙을 말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새 보수당이 통합을 원하면 백기투항하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죠. 물론 통합이 확정되면 그때 공천관리위원회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죠.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결국 황교안 대표는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한 겁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요. 민주당이 인기 있는 이낙연 총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는데 한국당 김용호 전 의장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중에게 김용호 의장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릴 것 다 누린 올드보이를 비치지 않을까요? 이러니 통합추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개혁공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새 보수당에서는 통추위에 박영준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합은 물 건너갔다. 통합 열차는 이미 탈선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인적 개혁은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객관적인 제3자가 정말 보수주의 정치에 충실하고 열정과 전투력이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공천 업무를 맡고 모두가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 역시 불가능하죠. 고만고만한 정치판의 보스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희생을 할 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험지 출마 얘기하지만 누가 나서든가요. 지켜보는 이들만 답답하죠. 한국당만 말씀드리자면 당의 이미지를 바꿀 영입 인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통합 쇼만 부리다가 막상 선거가 닥치면 유권자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은 과일을 수북이 얹어놓고 우리 과일 사줘요 하고 애원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다행이라면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를 했다가 난리가 나고 김현미 장관이 일산 지역구에 가서 동네물 나빠졌네 같은 막말을 하다가 또 난리가 나고 어제 제가 짚은 바처럼 강기정 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 같은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한국당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은 아니 우리 정치판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득점하는 법칙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운명을 거기에 맡겨놓고 있는 정말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이 온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